우리가 폭력을 보게 되면은 폭력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가정폭력과 학폭, 학교폭력과 그 다음에 게이트폭력, 아동폭력, 언어폭력, 언론 및 권력에 관련되는 폭력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한 6가지 정도만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왜 성폭력은 안 다룹니까? 근데 이 성폭력은 약간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마음이 흘러가는 것과 성의 심리가 흘러가는 게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과 연결되는 부분은 언젠가 한 번은 성폭력에 관련된 거를 논제로 다룰 때가 있는데 이거는 논제 한 번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이 폭력에 관련되는 거 오늘은 이 성폭력에 관련되는 부분을 빼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 차원이에요. 가정폭력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가정이라는 거는 구성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 아내, 물론 아빠,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엄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또 둘이 있을 수도 있구나. 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아빠가 자식에게, 그렇죠? 엄마가 또는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엄마에게, 자식이 또는 아빠에게. 그 다음에 이 자식과 자식끼리, 형제끼리 치고받고서 그거 다 가정폭력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폭력은 몇 종류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자식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남편에게, 자식이 엄마에게, 자식과 자식끼리.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르겠다. 아무튼 한 8가지 될 것 같은데 8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되는 내용이 2의 4승이기 때문에 2의 4승은 요 구성원들을 놓고 보면 2의 4승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식이 자식을 모르겠다.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나 원래 수학을 못해. 이해하세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남편이다, 아내다, 그 다음에 또 자식도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면 2의 4승계가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들이고 딸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어차피 가정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두 분 다 계시면 2의 6승이 되겠죠. 그죠? 그 개수만큼의 가정폭력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어떤 가정이 됐든지 간에 지금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가정이니 학교니 데이트니 그 다음에 아동이니 언어니 모든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서 갑자기 남자와 여자를 논할까? 아까 얘기했었죠.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가는 것과 즉 인간행동과 그 다음에 사람 일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냐, 남자 사람, 여자 사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남자 그 자체가 사람이고 여자 그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뭐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랬죠. 여자는 감정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폭력의 원인은 왜 발생을 하느냐? 가정폭력의 원인은 간단하죠. 남자는 기분에 의해서 표현하고 여자는 감정에 의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폭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뭘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주로 누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많아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위해가 굉장히 많아져요. 부모가 자식에게. 왜? 부모도 남자 여자거든. 자식도 남자 여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남자는 기분에 의해서 여자는 감정에 의해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것이 남자에 의해서 발생이 됐느냐 여자에 의해서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남자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남자의 기분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표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까 원인을 놓고 볼 때는. 그러면 대부분들이 뭡니까? 어딘가에서 기분은 뭐야? 어떤 기분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잖아요. 또는 열정이 차단될 때, 여자는 상처가 작용할 때, 또는 사랑이 차단될 때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남자에게서 폭력이 발생이 됐다. 그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발생됐다면 그 가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이 남자는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자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요즘 여자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심심찮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에 의해서 매 맞는 남편들 장난 아닌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엄마에게 폭력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는 상처에서 작용하는 거고 남자는 스트레스에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가 발생됐을 때 남자는 무엇을 한다 그랬죠? 제거를 해서 해소를 한다 그랬죠.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남자는 제거하고 지 기분 좋게 하려고. 여자는 상처를 뭘 하려고? 치료해서 자기의 감정을 좋게 하려고. 자, 놀랍게도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해서 자기 자신을 좋게 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 행복이죠.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자신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남자, 아들이든 남편이든 간에 자기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 하나만 행복하면 돼.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제거시키는 용도로 나머지를 쓰고, 제거시키는 용도를 쓰고 자기만 좋게 만들면 자기 행복이 추구되는 거잖아요. 이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타인에게, 즉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자식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그게 이제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가정폭력의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스트레스를 뭔지 몰라. 스트레스가 뭔지, 이게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내부에서 만들어졌는지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잘 몰라. 근데 자기가 행복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가족에게 바로 이 제거할 때 나타나는 표현을 해버림으로써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가 즐거워지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가 즐거워지는 것. 그게 가정폭력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자,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이들을 폭력을 위해를 가하고 막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신고하고 뭐 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제일 먼저 경찰 출동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남편은 스트레스가 해소됐을까요? 이런 또 다른 스트레스가 또 들어왔네? 자, 문제는 뭐냐면 폭력은 습관돼요.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드는 거, 이거 뭐의 작용이에요? 무의식의 작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습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폭력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자는 스트레스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자는 치료할 때 자기만 좋으면 되거든. 남은 중요하지가 않아. 내 아이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도 안 중요해? 내 남편도 아내도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자기만 행복하면 돼. 여자는 자기만 치료되면 되고 남자는 자기 스트레스만 없애면 돼.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본인은 무엇을 한다 해서 표현을,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죠? 남자는 스트레스 제거하려고 하는 표현이고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누구에게?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 자, 근데 아까 폭력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폭력의 예방과 치료. 자, 거기에 준해서 여기는 치료에 관련된 거, 가해에 관련된 걸 예방과 치료를 하면 되는데 한 가지를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남자가 스트레스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 남자 스트레스는 뭘까? 우리는 그걸 알려고 드나요? 알려고 들지 않아요. 그 남자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 스트레스면 어떻게 할 거야? 밖에서도 스트레스 없었어. 가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었어. 근데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사업하다 좀 안 됐어.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못 이뤘어. 그럼 자기 스트레스로 와요. 그게. 여자에게는 상처를 가지만 남자에게 스트레스를 가게 되는데, 그럼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알면은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자에게는 이 상처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렇죠? 물론 이거에 의한 피해는 방금 이 피해에 관련되는 것과 그 다음에 가해에 관련되는 부분 치료법과 같아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좋은 기분을 집어넣어 주던가 아니면 표현법을 바꾸면 되죠. 가해에 관련됐다 그러면. 즉, 이 가정폭력의 가장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5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폭력의 예방과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여기다 적용 딱 시키면은 놀랍게 치료가 금방 일어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치료가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치료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무의식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의식의 사랑 아시죠? 무의식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뭐가? 무한 책임이. 아내에게는 뭐가? 모순애가. 남편과 엄마와 부모와 자식 간에는 혈연이라는 무한 책임이 저절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한, 즉 이 무의식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무의식의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무의식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가져가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다른 어떤 폭력보다도 훨씬 빠르게 치료되고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그 치료법은 여기다 갖다 잡아놓으면 돼요. 근데 아무도 치료도 안 하고 있고 아무도 예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모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 이 남자의 어린 시절이 원인인가요? 이 여자의 어린 시절이 원인인가요? 모르죠, 그거는. 어떤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걸 제거시켜주면 되는 거고, 상처를 치료해주면 돼요.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것만 해주면 돼요? 스트레스도 모르겠고, 상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표현법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또는 내가 기분 나빠지면 한 대씩 막 혼내고 욕하고 싸우고 난리치던 그런 사람에게 표현법만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재밌고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힐링법을 만드는 건데, 이 힐링법은 이 모든 거에 다 해당됩니다. 이 힐링법은. 힐링은 뭡니까? 힐링이라는 개념은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해서 좋게 자기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힐링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상처를 치료해서 좋은 감정으로 만드는 걸 힐링이라고 합니다. 기분 전환이 힐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힐링하면 기분 전환인 줄 알아요. 미안한데 힐링은 치료예요, 치료. 자, 그러면 힐링법을 만들려면 남자는 뭔 법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동으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좋게 만드는 요 스트레스에 관련된 힐링법을 만들어주면 되고, 여자는 상처에 대한 요 힐링법만 만들어주면 가정폭력 사라집니다. 가정폭력.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 가정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원래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요 인간인데 뭘로 삐져나왔어요? 자기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삐져나온 거예요. 이 힐링할 때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폭력이에요.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집 뛰쳐나가는 놈이나, 죄송한데 집을 뛰쳐나간 거나 집에서 때리고 있는 거나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스트레스 힐링법이고 또는 상처 힐링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꾸 사람들은 폭력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현상만을. 그러면 폭력의 가해자는 이렇게 한다 치자. 피해자는, 아까 피해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치료를 하고 그리고 예방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면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 가정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의 남편이라는 사람, 아내라는 사람, 자식의 아들이라는 사람, 딸이라는 사람, 벌써 사람 종류만 해도 넷이 가족 식구가 5이면은 5명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게 가정이에요.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즉 인간관계 그 자체예요. 여기에서 사람으로 삐져나온 거를 인간관계로 되돌려 놓으면 돼요. 이때 우리가 힐링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찾아가야 돼요. 가정폭력은 남자가 스트레스를, 여자가 상처를 치료하는데 재밌게도 가정폭력은 참 슬픈 얘기예요. 왜? 사랑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끔찍한 얘기죠. 사랑하는데 폭력적으로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사랑할 때 뭐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사랑하면 좋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데 왜 좋은 말을 안 하고 왜 때리고 그러냐고 욕하고. 사랑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어요. 사랑. 여자에게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자에게 사랑은 관심을 갖고 관심과 위로가 작용이 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사랑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쥐가 쥐한테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응? 나르시즘. 아, 훌륭하네. 난 왜 이런 용어를 못 쓰지? 나르시즘이에요. 그럼 애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아내들 폭력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폭력 중에서 아내 폭력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애가. 자기만 사랑해요. 나머지는 부수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못 견뎌요. 자기가. 그런데 아무도 피하지 못해요. 왜? 이놈 때문에. 무의식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예요. 의도적인 게 아니죠. 놀랍게도 가정폭력은 대부분이 다 우발적이에요. 대부분. 즉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느라 때리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느라 막 휘날리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느라 욕 막 하는 거지. 좋나 그죠? 슬프게도 사랑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표현법만 바꿔주면 그 가정 굉장히 행복해져요. 이미 기본은 만들어져 있죠. 뭘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기본은 만들어져 있어요. 감사하게도. 인간관계 안 변하잖아요. 가족관계는. 그래서 사람에서 인간으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표현에 관련되는 법을 사랑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정폭력이 사라집니다. 마치 가정폭력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 위험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사랑이, 남자에게는 뭡니까? 열정이잖아요. 재밌게도 남자들은 폭력을 가할 때 집에서 폭력을 가하잖아. 희열을 느껴요. 열정이 생겨요. 밖에서는 깨갱거리고 살다가도 집에만 가면 왕이 된 것 같고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사랑법이. 사랑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표현 방식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정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을 접근할 때는 근본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첫 번째, 사랑하고 있다는 거에다 접근을 해야 돼요. 무조건 분리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분리되면 일파만파돼요. 다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치료하는 건 쉬워요. 이 사람이 과연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거냐. 가장 근본 단위에서 이미 나무너졌는데 회복은 시켜놓고 분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의 제1 우선순위는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다 깔아야 돼요. 먼저 가정폭력을. 그래놔야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정폭력이 발생되면 왜 신고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신고 잘합니다. 왜? 니 따로 나 따로가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요즘 끝이야. 그게 무슨 가정이야. 가정이 뭐 놀다가 좀 기분 좋으면은 가정 하나 꾸리고 기분 나쁘면 확 해체시키고 또 다른 가정 꾸리고 그게 무슨 인간관계예요? 그건 아니에요. 미우나 고우나 슬프나 아프나 희노 애락에 관련되는 걸 함께 공존해 가면서 자아실현을 서로가 공동적으로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슬프고 어렵더라도 또 희망을 갖고 즐거움과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공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은 가정의 최소단위예요. 최소단위. 그런데 이것이 무너뜨리는 이유는 가정폭력이 생겼다면 분리부터 시켜버려요. 사랑하는데 분리시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어디가 사랑할까요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조금 시간이 한 템포 늦춰질 수는 있으나 근본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접근에 들어가는 게 가정폭력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정폭력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심리가 말살이 돼요. 말살. 말살이라는 말이 뭡니까? 살해가 아니에요. 아예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타인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분리시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가정폭력 상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킵니까? 분리하는 것부터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든 거예요. 왜?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하고 가정폭력 관련된 신고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후속 조치는 뭡니까? 이혼이에요. 이혼. 부모 자식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아동기관에 보내고 뭐 물론 죄값은 당연히 치료해줘. 그러나 분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분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회복해 놓고 죄값을 치르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일시적인 거는. 근데 대부분들 일시적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가 들어가게 되면 남자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여자는 상처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럼 폭력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폭력이 신고됐을 때 그 다음에 폭력과 연결이 돼서 무엇인가가 액션이 움직여졌을 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더 큰 폭력이 만들어져요. 더 큰 폭력.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폭력을 다룰 때 가장 근간에다가 무엇을 둬야 되냐면 사랑을 둬야 돼요. 사랑.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과 남자의 열정이 결합되어 있는 부부간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벌써 부정부터 하잖아요. 니들 가정은 이미 끝났어. 다 분리해. 그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들이 판단할 일이지 법률적 잣대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줘요. 사랑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